국가 중심 세계 지도에서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베트남이 세계 중심인 지도, 지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베트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입장에서는 동남아시아와 연결한 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베트남이고, 베트남 자체로 보면은 동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 동북아시아는 아니고 동남아시아에 베트남은 서태평양에 위치하고 이웃 국가 기준으로 따지면 위에는 중국, 오랜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는 원래 인도 차이나 반도 기준 프랑스 식민지 때는 거의 아, 같은 범주 안에 들어있던 나라 중에서 라오스, 캄보디아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차이나의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가 있고, 그 외에 동쪽으로 보면은 필리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좀 더 이제 더 인도양 쪽으로 나가면은 싱가포르 이렇게 이제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 그리고 중국 위쪽으로 대만, 한국, 일본하고도 연계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어를 공부하면서 또 베트남에 이제 한 10년 정도 대략적으로 겨울 시즌에 베트남에 여행을 가거나 일을 하거나 몇 가지를 이렇게 하고 또 베트남 사람들과 언어 교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베트남어도 공부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뉴스를 들어가면서 베트남어를 듣고 말하는 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핵심 키워드는 노이모이 쌍따오. 노이모이 쌍따오. 무슨 뜻이냐면 창의적 개혁, 창의성 있는 개혁, 창의 개혁. 원래 그 노이모이라는 게 개방, 개혁해서 이제 1986년 이즈음에 이제 베트남이 이제 개혁 개방하면서 한국하고도 1992년에 6년 후에 교류를 맺었으니까 한국하고 교류도 35년, 33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이무이라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초가 되는 거고, 1990년. 거기에 쌍따오라는 쉽게 말하면 창의성이 이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도이모의 기조는 이어가는데 거기에 창의성을 넣는다. 쌍따오. 그러면 창의적인 개혁은 뭐냐? 아니, 그게 아, 베트남의 지금 다자 외교, 다방면의 외교를 구축하고 있는 하나의 그 모멘텀 아닌가, 그 캐치프레이즈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향성이 바로 창의적인 개혁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아주 새롭게 행정 개편도 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최근 총서기장 소람 총서기장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한국 그 국무 그러니까 한국 경제협력에서 연설을 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홍강의 기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홍강은 하노이에 흐르는 강이 홍강이니까 어, 한국 경제 발전과 베트남 경제 발전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베트남은 어떻게 경제 발전을 아, 할 수 있는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 경제 발전이 촉발된 것은
아, 노동시장에서의 그 유연성, 국제노동, 국제적인 어떤 그 관계, 뭐 노동력에 대한 어떤 아, 확대, 그 외화를 갖다가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기초 자본을 확보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아, 실제 섬유산업이 한국에 들어왔었고, 그걸 통해서 기술 개발도 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가면서 수출을 확대한 것 자체가 상당히 큰 한국의 베이스가 깔려 있고, 중요한 것은 중공업의 발전이 한국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 왜냐하면 중공업의 발전으로 해서 한국은 자체 경제 개발 모델을 갖게 됐고, 아,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지금도 좀 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중공업 발전은 아, 자동차, 그다음에 플랜트, 산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중공업적인 측면과 수출 그런 기술적인 역량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한강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베트남은 과연 한국처럼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베트남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조금 단점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니까. 베트남도 역시 상당히 인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 하나고, 인구도 적고, 또 인구도 1억 가까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제 교류 속에서 베트남의 그 노동력 젊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나라로 가서 일을 하고 있고, 뭐 중국, 한국, 일본, 어, 뭐 여러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베트남도 함께 발전하고 있는데, 다양한 생산 기지로서, 그러니까 외국의 투자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접 투자 또는 간접 투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많이 확대가 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의 어떤 그런 부분에 유인이 있다. 왜냐하면 베트남 자체가 좋은 생산 기지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보면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산업군 중에서 과연 베트남이 어,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에는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또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좀 거쳐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쳐가는 데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해 줘야 그런 게 가능할 텐데 이제 막 베트남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 있는 아, 상황이니까 아, 이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중공업적인 발전. 왜냐하면 중공업이 발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국내의 자체적인 인프라를 발전을 시킬 수가 있을까? 그걸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창의적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방점을 좀 찍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미 개방, 개혁 개방에 대한 도이모이의 정책은 86년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40년 가까이 쓴 정책이고 꾸준히 그렇게 해왔고 하지만 이제 그런 정책에서 개혁 개방 정책에서 과연 창의적인 게 뭐냐? 그래서 창의적인 게 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이 외교 무대나 이런 부분에서 유연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흡수력도 좋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어, 주, 주관이 없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주관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의 창의성이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아, 특징이 아니 창의성이라는 건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연하다 되게 뭐가 창의적이냐? 창의적이라는 말은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는 부분이 다분히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떻게라는 방법도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 거다라는 새로운 시도. 그 새로운 시도가 뭐다라고 딱 특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 그 창의적인 개혁을 하는 과정이 오히려 이 한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만약에 어떤 창의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창의성을 발휘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은 어떠한 한국이 했던 어떤 정책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나타난 경제 발전의 효과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베트남은 기간 산업을 확충을 하고 중공업을 확대를 시키고 그다음에 산업을 유치해서 더 많은 생산 시설을 확보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베트남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거기에 따른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어, 어떤 인적 자원에 대한 보류라든지 그 다음에 무역업, 무역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뭔가를 갖다가 기술 기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배우고 흡수하는 그런 필요성은 있을 테고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져왔던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과의 거래를 통해서, 교역을 통해서, 어, 어떤 이득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베트남의 핵심 키워드는 그동안에 베트남어 공부를 해가면서 베트남 뉴스를 봐가면서 베트남이 가려고 하는 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또이모이 쌍따오, 창의적 개혁 개방, 창의적인 개혁. 뭐 개방은 이미 했으니까 창의적인 개혁. 창의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식의 창의성이 아니고 베트남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베트남식의 창의성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베트남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